네, 이번에는 그린베이 패커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린베이 패커스가 11승 6패 기록을 하고도 지구 3위에 머무르면서 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 길었던 이제 에런 로저스 체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던 러브 체제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지난 시즌이 이제 두 번째 시즌이었죠. 조금 더 많은 득점 그리고 조금 더 적은 실점을 하면서 정규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킹스와 라이언스가 워낙 좀 많은 승수를 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에 좀 가려지면서 조명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린베이가 이제 정규리그에 11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게 리그 32개 팀 중에는 8위에 해당을 하는 아주 우수한 성적표였습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최종적인 슈퍼볼 우승팀이 된 이글스를 또 첫 판에 만나는 바람에 좀 음, 아쉽게 탈락하기는 했지만 로저스가 떠난 후에 두 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저는 뭐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브래디가 떠난 이후에 템파베이가 계속해서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역사에 남는 대스타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팀을 떠나게 되면 좀 불가피하게 이제 성적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음, 앞서 말씀드린 템파베이나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그린베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도기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음. 일단 이제 쿼터백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던 러브가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조던 러브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난 시즌에 이제 조던 러브가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에 좀 빠졌을 때, 그때 공백을 메워줬었던 백업 쿼터백 말릭 윌리스도 여전히 이제 1년의 루키 컨트랙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쿼터백 자리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러닝백 쪽도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 러닝백 그룹의 퍼포먼스가 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사실 이 조시 제이콥스의 영입 당시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음, 1년 차에는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직 3년이나 제이콥스와의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 출신의 임매뉴얼 윌슨이라는 선수가 아주 준수한 넘버 투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베어스 영상을 이야기할 때는 좀 이렇다 할 백업 러닝백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이 패커스는 임매뉴얼 윌슨이 아주 그 자리를 잘 수행을 해주면서 조시 제이콥스와의 시너지까지 같이 좀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패커스는 사실 이제 이제부터 얘기할 리시버 쪽이 가장 좀 비중 있게 다뤄질 포지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뭐 제이든 리드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 왓슨, 로미오 dob스 이런 그 선수들이 여러 포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왓슨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막판에 큰 부상이 있기도 했고 어, 왓슨이 이제 뭐 부상 여부를 떠나서 다반테 애덤스가 떠난 이후에 이제 뭔가 믿을 만한 미들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시버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적이 돼 왔던 문제거든요. 음. 네, 이제 하지만 패커스는 뭐 FA 시장에서도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고 또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 이 리시버를 뽑는 거를 또 극도로 꺼려왔었던 이 음. 최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패커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럼 또 이 선수들로 그냥 한 시즌 더 치르는 건가? 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어 일단 이제 드래프트 데이가 됐고 드래프트 데이 날 원래 1라운드 이제 그 구단 커미셔너가 다 호명을 하잖아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야유부터 때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날 전체 23번 픽을 그린베이 패커스가 갖고 있었었는데 로저 구델 대신 마크 머피가 나타났죠. 그린베이 패커스 사장 겸 이제 CEO 마크 머피가 나타나서 직접 드래프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간단한 이제 인사말을 한 이후에 약간
그 패커스 팬들에게는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멘트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멘트를 했어요. 2025 NFL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3번 픽 13번의 우승을 차지한 패커스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와이드 리시버를 뽑습니다. 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아, 이런 멘트 하면, 아, 이거 뭐, 패커스 팬들은 하늘나라 가죠. 예. 음.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가 또 그린베이 지역에서 열렸기 때문에 예, 음, 그린베이 패커스의 많은 팬들이 이제 운집한 가운데 이런 또 멋진 스토리가 좀 쓰여졌던 것 같고 음,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좀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이미 이 마크 머피가 2002년 이후 처음으로라는 뭐 일종의 구절을 말했을 때부터 엄청난 환호성이 튀어나왔고 그 이제 뒤이어서 이 텍사스 대학 출신 이 매튜 골든의 이름이 이제 호명된 뒤에는 이 드래프트 현장에 이 고, 팩, 고라는 뭐 찬트가 아주 흥겨운 음악과 함께 이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던 이번 드래프트에서 좀 가장 흥미롭고 재밌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드래프트가 열리는 그 지역 연고지 팀의 1라운드 픽은 뭐 항상 현장 분위기가 이제 뜨거운 구간인 것은 뭐 사실이지만 음, 올해는 그 앞서 이야기했던 이 패커스 팬들의 오랜 뭐 수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음,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갈망이 좀 해소가 됐다는 뭐 서사까지 좀 더해지다 보니까 예, 음. 그 열기가 좀 남달랐던 것 같고 혹시 그 드래프트 해당 구간 영상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좀 꼭 보시기를 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매튜 골든 드래프트 이렇게 치면은 바로 그 영상이 나옵니다. 매튜 골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매튜 골든이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선수가 이제 40야드대 시기록이 4.29초입니다. 뭐, 엘리트 수준의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고, 이번 드래프트 전체 1위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 포지션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그 빌스 코너백 맥스웰 헤어스톤이 이제 4.28초를 기록하면서 전체 1위인데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NFL에 들어온 선수 중 두 번째로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스피드를 보유한 이 매튜 골든인데 그 밖에도 이제 뛰어난 캐치 감각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오버숄더 캐치 같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캐치 상황도 좀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뭐 엑스 리시버라던가 슬랫 리시버라던가 모두 좀 다재다능하게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원이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조지아와 이제 SEC 챔피언십에서 163 리시빙 야드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과 치렀던 피츠볼에서 149 리시빙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큰 경기에 강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플러스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뭐 에런 로저스 시기를 포함해서 최근 몇 년간 피커스가 플레이오프에는 자주 나갔지만 사실 거기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는 좀 가지를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큰 무대에서 좀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이런 평가는 분명히 좀 더 가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약간 왜소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 무대에서 어떤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가 매튜 골든의 앞으로 NFL 커리어를 결정하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타이탄드 쪽은 이제 지난 시즌에 첫 풀타임을 맞았었던 터커 크래프트가 이제 여전히 주전인데 뭐 좀 대형 타이탄드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잠재력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좀 기대가 클 거예요. 음. 그래서 팀도 이 크래프트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원래 지난 시즌에는 이 짧은 패스를 받아서 야드프트 캐치를 노리는 뭐 이런 식의 활용도로 좀 일관을 했다면 올해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크래프트를 패싱 게임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전략을 좀 구상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리시버처럼 좀 길게 필드를 뛰어나가서 뭐 공을 잡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좀 변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또 빈 공간 창출한다던가 아마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패커스가 생각하고 있는 변화들이 잘 적용이 된다면 이 와이드 리시버진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 크래프트가 또 보완을 해주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라인 쪽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인 쪽은 지난 시즌 센터로 뛰었던 조시 마이어스가 뉴욕 제츠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 가드였던 엘튼 젠킨스가 센터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 공백을 메워줄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생기는 레프트 가드 자리는 이제 나이너스 출신의 에런 베크스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4년 7,700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 안겨주면서 오라인 쪽을 강화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린베이는 이 뱅크스가 가진 이 럼블락 상황에서의 강점을 좀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현지 언론의 이 계약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뱅크스가 나이너스에서 좀 보여준 것 대비는 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안겨줬다는 일종의 이제 오버페이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도 이제 지금 패커스의 오라인에서 가장 좀 가치가 높고 좀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를 꼽으라면 이 라이트 태클 자크 톰이거든요. 이 선수와도 4년 8,8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또 이제 잡아 앉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위권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주고 영입한 이 에런 뱅크스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여지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의 패커스의 수비가 이제 뭐 실점 부분 그리고 이제 허용 야드 부분 이 두 부분에서 모두 탑10 안에 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뭐 프런트 세븐 쪽에서 지금 TJ 슬레이튼, 에릭 윌슨 이런 선수들이 팀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그렇게까지 큰 전력 공백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뭐 저도 이 선수들이 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패커스도 이제 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특별한 뭐 빅네임을 영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쪽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디본테 와이엇이라던가 퀘이 워커라던가 뭐 루카스 반네스 뭐 이런 최근에 1라운드에서 뽑았던 이 수비 선수들이 글쎄요,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좀, 기대만큼의 성과가 좀 나오지 않는, 좀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짧은 기간,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 이 와이엇 같은 경우에는 5년차 옵션을 실행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어, 페이 워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옵션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루카스 반네스 같은 경우는 사실 출전 기회 자체를 거의 받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뭐 훈련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주전 경쟁에서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좀 다른 선수들의 이탈 등을 이제 발판 삼아서 좀 주전 기회를 얻은 만큼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세컨더리 쪽에서는 이제 그 좀 부상이 잦으면서 팀 기여도가 떨어졌었던 제이 알렉산더를 결국 이제 방출을 했고 에릭 스톡스와도 이제 재계약을 맺지를 않으면서 결국 결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 그 대신에 이제 레이더스에서 뛰었던 네이트 홉스와 4년 4,8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웃사이드라던가 슬롯 코너백 뭐 역할들을 다재다능하게 이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고 패커스가 이제 블리츠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홉스도 블리츠 상황에서 좀 더 빛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뭐 팀과는 좀 궁합은 잘 맞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좀 커리어 동안에 꾸준하게 좀 크고 작은 부상에 노출이 되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이 많아서 좀 떠나보낸 자이어 알렉산더를 내보내고 또 부상 이력 있는 네이트 홉스를 데려온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었다는 그런 뭐 개인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 총평하고 끝내는 거였는데
오늘이 지금 8월 29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에 마이카 파슨스 트레이드 소식이 터졌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영상 만들어서 이제 올리고 이런 사람들 많던데, 어, 이게 파슨스가 오면서 팀의 어떤 그 무게감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어쨌든 이제 마이카 파슨스를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데려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26 드래프트 1라운드 픽, 27 드래프트 1라운드 픽, 이 1라운드 픽 두 장과 함께 케니 클락을 얹어주고 마이크 파슨스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이후에 패커스가 곧바로 마이카 파슨스와 또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4년 1억 8,800만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고, 보장액만 해도 1억 3,600만 달러니까, 뭐, 연평균으로 하더라도 4,700만 달러를 지금 마이카 파슨스가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쿼터백이 아닌 선수들 중에서는 뭐 역대 최고 연봉자가 됐고, 사실 쿼터백들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정말 리그 탑급의 엄청난 많은 돈을 받게 된 마이카 파슨스입니다. 네. 시계를 좀 돌려보면 마이크 파슨스가 지난 8월 1일에 이제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랑 이제 연장 계약이 좀 지지부진했죠. 그러면서 이제 홀드인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리 존스 영감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계약이 되질 않았습니다. 한간의 썰에 의하면 그 카우보이스가 5년 2억 250만 달러 계약을 제안을 했었다 그래요. 이게 연평균으로만 따지면 4,050만 달러니까 기존의 최고의 계약이었던 TJ 왓과 이제 50만 달러 차이입니다. 뭐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금액은 아니니까 이게 파슨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기 계약 맺은 선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매년 매년 셀러리 캡이 올라가고 선수들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젊은 선수, 그러니까 전성기 이제 갓 접어들기 시작한 선수가 이렇게 장기 계약을 묶는 건 금액적으로 좀 많이 손해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긴 계약 기간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TJ 와트나 뭐 마이카 파슨스 중에 뭐 누가 더 잘하는 선수냐라는 뭐 질문에는 이제 여러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이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마이카 파슨스가 5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누가 더 긴 기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하신다면 그거는 아마도 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카 파슨스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고려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선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카우보이스가 조금 더 장기간의 계약을 제시하면서 전체 총액으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겠죠. 그 기존의 어떤 그 팀의 성공적이지 못했던 그런 시즌들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이카 파슨스 정도의 레벨이면 반지 하나 정도는 따고 은퇴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 팀에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최근에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사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텐데 답 안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음. 그래서 일단 이제 패커스 입장에서 보면 이미 뭐 꽤나 탄탄한 수비를 갖추고 있었던 상황에서 음. 어떤 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엄청난 이 마이카 파슨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요 단숨에 좀 컨텐더에 가까운 팀이 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 뭐 라이언스라던가 바이킹스라던가 뭐 다른 이제 지구 라이벌 팀들이 지금 워낙 강력한 상황에서 패커스도 좀 이렇게 당당하게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그린베이 패커스 저희가 처음 녹화할 때 플레이오프 진출 정도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게 마이카 파슨스가 들어오면서 진짜 이거는 이제 레짓한 컨텐더 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패커스한테 가장 필요했던 포지션이었거든요. 사실 수비 쪽에서.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팀에서 가장 많은 색을 기록했던 선수가 라샨 겔입니다. 7.5개 색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게리한테 더블팀 붙고 다른 선수들은 사실 안 막아도 되는 선수들이 많았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파슨스가 옴으로 해서 게리까지 같이 좀 동반상승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비 쪽에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산 효과를 다른 선수들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필요했던 포지션인데 그 포지션에 리그에서 최상급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그린베이 패커스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1라운드 두 장과 이제 케니 클락이라는 이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음, 그린베이는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가 파슨스를 데려오면 플레이오프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드래프트 순번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1라운드 픽이기는 하지만 그 순번이 예를 들면 20번대 후반 뭐 아니면 이제 30번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가치로 환산했을 때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음. 그것을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리그에서 최종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들이 다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그린베이 패커스의 계획대로 풀린다라고 하면 파슨스를 데려와서 1라운드 두 장을 태웠지만 이 2년 안에 단지 하나 정도 따낼 수 있다면 이거는 사실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라이언스도 지난 시즌에 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었고 이글스도 이제 뭐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우승한 이후에 이제 행오버가 또 올 가능성이 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올해 NFC 챔피언십을 누가 가지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팀이 딱 뚜렷하게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린베이 패커스도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파슨스가 사실 지난 시즌에 12개의 색을 기록을 했는데 음, 댈러스 팀 내에서 뭐 압도적인 1위였고 파슨스 개인으로 보면 사실 커리어 로우 성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앞서 이제 패커스에서 지난 시즌 가장 많은 색을 기록한 선수가 7.5개라고 했는데 파슨스는 이번에 시험 망했는데 근데 12개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어, 발목 부상 때문에 4경기를 못 뛰었어요. 음, 13경기 12개를 기록했으니까 거의 경기당 하나씩 기록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음. 그래서 뭐 앞서 언급했던 뭐 마일즈 게럿이라던가 TJ 왓, 뭐 트레이 핸드릭슨, 뭐 닉 보사 이런 이제 리그 최고의 어떤 엣지 러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그런 파슨스이기 때문에 패커스 입장에서는 정말 전력 보강이 많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2차 스탯으로 보더라도 뭐 프레셔 비율이라던가 뭐 프레셔 횟수 이런 것들도 지금 긴 기간 동안 봤을 때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큰 부상만 없다면 올해 패커스에서도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그린베이 패커스 입장에서는 정말 달달한 딜이었을 거예요. 1라운드 두 장에 플레이어 하나 묶어가지고 마이카 파슨스 정도 레벨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이거는 내일 또 새로운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트레이드가 발생한 시점이 시즌에 너무 임박한 타이밍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이카 파슨스든 어떤 선수든 다 사람이 하는 이 볼이고 이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시간은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뭐 필드 위에서의 어떤 뭐 플레이북을 익히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넓게 보면 그린베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뭐 경기장에 적응을 하고 어떤 팀의 문화라던가 도시의 어떤 생활에 적응하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물론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파슨스도 어쨌든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돔구장을 홈으로 쓰던 선수가 이제 추운 그린베이 지역에서 이제 야외구장을 또 주로 쓰게 되는 또 그런 변화들도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도 파슨스 그다음에 이제 패커스의 올해 성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은 또 드는 상황입니다. 뭐 카우보이스 얘기할 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카우보이스는 사실
받아와야 되는 부분들만 받아온 거거든요. 이거 좋은 대가긴 하죠. 1라운드 두 장이니까. 근데 마이카 파슨스를 주고 이것도 안 받아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딜이었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좀 바보 같은 그런 트레이드였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 연장 계약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프레스카 또 돈 달라고 들어놓았죠. 그리고 CD램도 들어놓았죠. 근데 이게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 앞 두 번의 사례에서 교훈을 못 얻었다? 이 제리 존스 영감님 이 정도면 경영에서 손 떼는 게 맞아요. 1라운드 픽으로 파슨스 같은 선수 매번 뽑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카우보이스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했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사실 내부 인원이 아니니까 그 사이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야구 현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그 팬들이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모르고 들었을 땐 전혀 납득이 안 가다가도 듣고 보면 납득이 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파센스 트레이드 건에서도 그런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납득하기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패커스의 뭐 총평을 좀 다시 해보면, 음, 원래는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고 첫 줄에 써놨는데, 이제 시즌 임박해서 아주 큰 변화를 맞게 됐고, 어쨌든, 뭐 파슨스의 뭐 적응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네, 그래도 패커스의 전력이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또 지난 시즌 11승이나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3위의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점도 바이킹스라든가 라이언스 같은 라이벌 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뭐 지구 우승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해 음, 주신 대로 플레이오프에서도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음, 또 이제 공격 쪽에서도 이제 매튜 골든이 얼마나 리그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넥스트 다반테 아담스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파슨스를 데려오면서 그냥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팀에서 정말 레짓한 그런 컨텐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파슨스도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발목 부상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전 쿼터백인 조던 러브도 부상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런 부상 관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